안녕하세요.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겨운 식당들과 그곳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음식 읽어주는 남자 음식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산 읍내동 온양향교 인근에 자리한 물방울 뷔페이며 읽어드릴 음식은 한식 뷔페예요. 주방과 홀을 진두지휘하시던 사장님께서는 새 터미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식사 시간을 피해 방문한 덕에 넓은 홀을 독차지할 수 있었어요. 한가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테이블과 바닥을 닦아내시던 종업원분들이 타단장 방문을 앞둔 이하 부대 장병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1년에 3일만 쉰대요. 돼지갈비찜과 닭도리탕, 동태찌개가 고정 메뉴이며 나머지 반찬은 업장 사정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여름엔 냉면과 콩국수, 겨울엔 잔치국수가 무한 제공되며 냉면 육수와 콩국은 냉동 트레이에 비치되어 있고 면은 주방에서 바로바로 삶아내 주시더군요. 크게 3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메뉴의 가짓수가 30에 달할 듯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가격이 궁금하시지요? 물방울 뷔페의 식대는 성인 기준 1인당 6,000원입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가격도 무척이나 저렴했어요. 원활한 소화를 도와줄 소주 1병 포함 9,000원을 선불 계산하고 왼손에 식판을 단단히 파지한 뒤 본격적인 먹거리 사냥에 나섰습니다. 밥으론 돼지갈비, 국으론 닭볶음탕을 택했어요. 빨간 국물에 빠진 생선은 그닥 좋아하지 않기에 동태찌개는 생략했습니다. 노르웨이 청정해역에서 헤엄치던 고등어 사체조림도 두토막 담아왔고 업장에서 직접 담그신다는 겉절이와 업소용 마요네즈를 아끼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던 사라다도 맛보기로 했어요. 문득 떠오르는 조합이 있어 도너츠도 몇 개 집어다가 식판 위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9,000원짜리 주안상이에요. 전형적인 신토부리 입맛의 소유자답게 국부터 한 숟가락 더 보기로 했습니다. 닭찌찌가 아닌 닭봉과 닭다리 위주로 담아올 수 있어 좋았고 그렇게 집어온 닭다리와 닭봉의 선도가 충분히 만족스러워 기뻤어요. 뼈에선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갈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고 보관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개육임을 증거하는 비린내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염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몇몇 뷔페 업장들과는 달리 간을 무척이나 슴슴하게 잡으셨더군요. 젓가락보단 숟가락을 식기로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던 닭볶음탕이었습니다. 슴슴한 국물 그득 머금은 포슬포슬한 감자도 별미였어요. 맛이나 볼 요량으로 한 조각만 담아온 10분 전의 음식남을 원망하며 음식남을 물방울 뷔페까지 발걸음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돼지갈비찜 공략에 돌입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겠으나 한돈이 아닌 멕시코산 돼지에서 떼어낸 돼지갈비를 메인 식재로 삼고 있었어요. 앞서 맛본 닭볶음탕과 마찬가지로 간을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육미부치 특유의 노리착지근한 기운을 거의 느낄 수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조리에 앞서 적지 않은 노동력을 투입해 돼지갈비의 핏물을 깨끗이 빼낸 듯 했어요. 양념 배합 과정에서 잡내를 잡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식재들을 골고루 첨가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구에 살짝만 힘을 줘도 뼈에 붙은 고기가 기다렸다는 듯 살포시 떨어져 나오더군요. 연육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단 증거이겠지요. 갈비찜 전문점에 그것에 비해 다소 손색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겠으나 객단가 높지 않은 결혼식 뷔페 트레이에 올라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는 됐습니다. 자타공인 싸구려 입맛의 소유자인 음식남에겐 충분히 만족스러운 갈비찜이었어요. 방문 당일 물방울 뷔페 식단의 오게티로는 고등어 조림을 선정해야 할 듯합니다. 등푸른 생선 본연의 기분 좋은 기름짐 대신 마스터 없는 건빵을 연상케 하는 푸석함으로 중무장했더군요. 다행히 달금 짭조름한 양념에 흠씬 젖은 무가 입안에서 뭉근히 무너지며 쏟아내는 채즙이 꽤나 질 뻔했기에 고등어에 대한 아쉬움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아라 하는 과일 사라다도 곁들여가며 첫 번째 소주병을 거의 다 비웠을 무렵 주방 스태프분께서 뷔페 테이블에 몇 가지 음식을 더 가져다 놓으시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택배 도착 문자 받았을 때 마냥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신속히 확인한 추가 메뉴의 정체는 고등어 튀김과 제육볶음이었습니다.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튀기면 마스터 없는 건빵 마냥 푸석하던 고등어도 맛있다는 건 알겠더군요. 튀김이라는 조리법이 고등어의 사후 신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제육볶음은 대학 시절 구정문 뒷골목의 진성정육식당에서 먹던 제육을 연상케 했어요. 맛보단 양을 중요시하는 성장기 학생들 친화적 제육이었습니다. 무난했단 얘기예요.
슬슬 다른 테이블에도 임자가 생기는 눈치길래 마무리를 위한 콩국수용 콩국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앞서 도너츠에게 식판의 일부 공간을 할애했던 것은 이를 위한 보석이었어요. 경상도 지역의 콩국을 오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설탕 2아빠 숟갈 넣어온 콩국이 고소하고 달금했어요. 정식품 배지밀피와 극도로 유사한 맛이었습니다. 대단원의 마무리로 적절하게 이를 데 없는 조합이었어요. 6,000원짜리 한식 뷔페에 포함된 콩국에 신봉사도 놀라 눈뜨게 할 법한 대단한 맛을 기대치 않는다는 가정하에 별 어려움 없이 한 호흡에 들이킬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남겼을 때 부과된다는 벌금 3,000원은 음식남과 일면식도 없는 이야기였지요. 입가에 묻은 콩국 닦아내며 다음 먹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